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서 11일 워싱턴 DC에서 일본 등 1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 덕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공매도 투자자들은 약세주들로 대규모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등 IT 업종 주가가 상승하면서 향후 이들 주가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해 33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6월 CPI가 0.2% 상승에 그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물론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 0.4%에 못 미친 결과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넥슨그룹의 트리플 A급 대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엘든링과 카운터 스트라이크 2 등 인기 게임을 제치고 출시 첫 주 스팀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가 장기 흥행에 성공할 경우 넥슨 게임즈의 모회사인 넥슨의 연매출은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커지는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한 뒤에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에 다소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개별 종목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테슬라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년 만에 가장 긴 상승 랠리를 기록했고요. 또 엔비디아도 월가의 목표가 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수는 부진한 가운데 이 안에서 전력 설비 또 조선, ESS 쪽 강한데요.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들이 조기 인하냐 아니면은 좀 늦춰지냐 이거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나름대로 견조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경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어떤 거에 대해서 잠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은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하를 좀 해야 됐다. 또 정치적 압박은 계속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죠. 8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10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미국 시장이 9월에 어떤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죠.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보다 먼저 한 달 먼저 내린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8월, 9월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랠리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어떤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올해 가을부터 뭘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년 여름까지 8회이나 다시 말해서 25 bp 이걸 8번을 하면은 2포인트 2%의 5%대잖아요. 그 3%대까지 내려온다 하는 것들이 좀 기대 섞인 어떤 전망이고 이것 때문에 랠리까지 올해 하고 내년 랠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가 0포인트에서 시작이 돼서 거의 5%까지 급속히 인상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행보의 중에 있죠. 그렇다 해서 앞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서 현재 이 제로금리까지 가까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3% 되면은 중립금리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운드리를 중장기적으로 바운드리를 보일 수가 있다. 이게 1990년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금리에서도 랠리가 현재 계속했던 그 모델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처럼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고공행보를 보이면서 랠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내년까지 여름까지 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GDP 전망치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보면은 약간 침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치와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도 현재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신호들이 조금씩 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시황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모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은 다우존스에 했던 차트를 보면 왜 중장기 랠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레이건 시절에 1980년도에 강한 미국 건설한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여기서 90년대 중반에 오히려 랠리를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8년 IMF가 좀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가속 랠리를 펼쳐줬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20년 동안 무려 몇 배가 올랐냐면은 500에서 1000 박스권을 보이다가 지금 거의 10,000포인트까지 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10년을 행보를 했습니다. 10년 정확하게 20년 상승, 10년 행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장세.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제가 이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20년 주기 사이클이 있다. 이런 부분이 반복이다 하면서 이 부분들이 6,0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가야 할 목표치는 6만이다. 6만이 돼야지 랠리가 끝난다. 물론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안 좋은 조정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자. 그래서 계속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버블이 타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AI인데 AI가 버블이 끝이 아니라 서서히 증폭이 되는 시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에서 보면 2000년도 저점 현재 여기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 터진 거죠.
급속히 올라와서 행보를 해주다가 2년간 행보를 해줬습니다. 23개월.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약 2년. 2년 상승, 2년 조정.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까지 가요? 2년. 추세적인 2년 상승이 이때부터 2024년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25년 2년이 돼야지 조정다운 조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좀 했습니다. 강세론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봉에 이제 보시면은 일봉의 답이 있습니다. 한번 11월 달부터 10월 쌍봉이죠. 쌍바닥에서 회기년도가 시작이 된 작년 미국의 같은 경우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 급격히 올랐다가 고점에서 지금 얼마 정도 쉬고 있냐. 쌍봉 고점에서 여기서 60일을 쉬었습니다. 3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물론 행보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냐하면 11월, 12월, 1, 2, 3이면은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상승. 3개월에서 이걸 보시면은 1개월이 더 진행이 되면은 3개월, 1개월. 그러니까 1대1 대칭의 구조이기 때문에 극명한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은 상방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년 주기 사이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론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주기 사이클을 보시면은 키친 파동, 그 다음에 키친 파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장기 사이클은 콘트라이프 파동, 30년 내지 60년의 파동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6년에서 10년짜리의 일반적인 파동 이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6년에 10년짜리가 사이클들이 6개가 모이면은 콘트라이프 파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중간에 큰 파동이 있다. 하게 20년 주기 사이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 경기하고 거의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그런 쿠즈네츠 파동으로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것은 뭐 생소한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급등주 시장에 오늘 뭐 급등한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급등주에 대해서 2개 정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HLB이죠. HLB가 중국 항서제약하고 공동으로 좀 하기로 했는데 약간 중국 항서제약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거부가 됐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약간 하한가 충격을 맞았던 HLB 그룹주인데 최근에 이제 만성대사 질환 관리 플랫폼 개발 기업인 현재 바라바이오를 인수를 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지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고점에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을 다지다가 요걸 추세선을 돌파하는 어떤 부분의 사이클이 60일, 약 3개월의 사이클이라 좀 해당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을 보이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정 위치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단 하락에 1단 조정, 여기에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면 한 일주일 이상만 지속이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뭐 관심을 좀 가질 베스트 급등주
SOS랩입니다. 이게 SOS랩인데 여기서 뭐 영어로 쓰면은 요거죠. 이렇게 SOS. 자, 여기서 제일 왜 SOS랩이 신규 상장이 되고 차익 실현을 보이고 있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3D 라이다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레이더는 점밖에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라이다는 현재 눈이나 안개, 비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밤에는 되지만은 이런 이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레이더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개, 눈, 비 이런 거에 밤이면 물론 다 통과가 되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3D 고정능 라이다를 개발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반토막이 났고 이제 올라와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대 지수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급등주로는 HLB 글로벌과 SOS랩 골라주셨는데요. 특히나 HLB 글로벌은 바라바이오 인수 모멘텀 전해지면서 추세 돌파 차트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조정이 나타날 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노조가 2차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파리 현지 시간으로 오늘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됩니다. 갤럭시 링 등 신제품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1차 대선 토론회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나토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럽에 지정학적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재집권 시에 국내 수혜 업종으로는 방산, 바이오, 의약품 업종 꼽히고 있는데 관련주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뉴스 헤드라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들은 AI 전력 수요 폭증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하는 ETF 부분들이 상당 노시를 이루어준다. 전력 관련된 종목. 두 번째 부분은 탄소 중립을 위한 액침 냉각이 새로운 어떤 반도체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도 될 수 있고요. 또 액침 냉각 때문에 이 물이 아닌 약간 기름기 있는 액침 어떤 액체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유사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도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부분들은 갤럭시 언팩 행사 기대감들이 상당하다. 플립칩으로 하는 AI 폰이 이번에 좀 처음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흐름이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뭐 나토 회의도 참가를 하지만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증시가 여동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뭐 살펴보면은 첫 번째 뉴스를 잠깐 보시면은. AI 전력 수요,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샘 올트먼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의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쓸 것이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연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하는 거죠.
병렬 연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근데 1년에 뭐 전기세가 800억 정도 들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뭐 수익만 많다면은 이게 800억이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지 안 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8천억이죠. 20년이면 1조 6천억. 천문학적인 금액이 전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벌어서 여기 전기세로 다 커버가 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전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감축시키기 위한 저전력 이게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을 결정한 핵심 요소는 전력이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것도 SMR 쪽도 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제일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뭐 전력 부족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한 관련주로 특징주로 제가 무엇을 했냐면은 물론 다른 뭐 현재 가온전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LS 마린 솔루션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뭐냐면은 해저통신, 전력 케이블 건설까지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까지도 이제 커버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1분기 사이클은 항시 60일 탄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60일 타고 60일이 되기 5일 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전력 관련주가 굉장히 센 흐름들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LS 마린 솔루션이 LS 그룹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의 또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LS 마린 솔루션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한 액침 냉각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액침 냉각 부분들은 예전에는 공냉시로만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어컨을 막 돌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워낙 이 전력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비전도성 액체를 서버에 아예 담궈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뭐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냉각 관련된 부분들을 그래서 팬으로 돌리는 부분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액침 냉각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만한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GST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GST라는 종목이 국내 유일하게 이상형 액침 냉각 개발에 성공을 좀 했고요. 또 과거 모멘텀도 상당히 셉니다. 근데 가격적인 기관종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 있고 시총이 또 가볍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3개월 동안 랠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원래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한 번 더 빠진 것이 바로 올라올 때에 대한 저항 자리가 지지 자리로 바뀌어주고 어제 올랐습니다. 오늘은 하루 승부르기인데 눌림 몫시에 뭐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좀 될 종목이기 때문에 GS를 한번 관련 특징주로 꼽아봤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오늘 1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언팩 행사, 갤럭시 언팩 행사 오늘 10일 현지 시간 오늘 저녁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언팩 행사인데 이때 이제 새로운 갤럭시가 출시가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모멘텀들이 살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폴더블 쪽
또 현재 AI가 장착이 돼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폴더블 쪽이기 때문에 폴더블에 관련된 부품주 이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KH바텍이라는 회사죠. 근데 KH바텍이 예전에는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데 중국 기업, 그다음 한국에 대한 또 다른 기업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기술을 좀 따라잡기 때문에 시장의 파일을 좀 현재 뺏길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파이넴텍이라는 것도 외장인지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KH바텍보다는 파이넴텍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쌍봉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현재 10일 동안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탄생 파동을 보이고 슈팅했는데 또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하락 60일이죠. 그다음에 상승하다 원바닥까지가 이렇게 다시 저점은 대신 이제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슈팅 작업들이 한 번은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넴텍 또 우리가 한번 KH바텍보다는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이슈 대해서 보면은 나토에 들여온 트럼프 그림자 국방비 10% 청구서 내밀이나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선도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현재 이런 부분에 긴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국 부담을 많이 늘리려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라님 잠깐 보세요. 긴장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주도의 반러시아 국제연대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에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 알죠? 결국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빨리 협상을 끝내라.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이걸 이렇게 협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간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토가 이제 긴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왜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느냐? 트럼프는 중국이 적이에요. 중국 하나만 패면 돼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요거를 한 거죠. 딜을 하는 거죠. 중국만 고립을 시키는 것 때문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Y 전략을 이제 세우려는 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친해지자, 빨리 끝내고 원하는 거 협상을 하자. 이런 쪽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는 어떤 빅딜의 어떤 대명사이기 때문에 전혀 기상천외한 어떤 국제 정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이 뜨겁게 좀 타올라주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을 한다면 국내 방산기업 수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주 흐름도 잘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이슈 안에서 테마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결고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 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마지막에 엔딩 예고편을 좀 했었죠. 네. 오늘 뭐 전력, 액침 냉각, IT 부품 방산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메인 요리이자 섹터인 방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 분석을 좀 방산을 꼽았는데 왜 핵심 모멘텀이냐? 이미 좀 이야기를 좀 서론으로 했는데. 방위비지 부담 정책으로 트럼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 방산으로 떠올라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뭐 전쟁이 끝난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이 비용 부분들이죠. 자국 국방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국은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러시아 제재 조치로 러시아 무기를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재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은 방산 무기에 대한 거부감,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중국 무기를 러시아하고 친하는데 중국은 반감이 있죠. 근데 중국 걸 수입 안 하고 러시아 걸 수입하려는데 자꾸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 중동, 동아시아 분쟁에 현재 도미노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고 빅딜 가능성이 또 새롭게 동아시아의 리스크가 좀 강화될 수가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방산이 계속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이제 머니의 핵심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간단하게 보면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있느냐 없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현재 이 가족 오락 프로그램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어떤 프로가 있습니다. 심슨네 가족이라는 그런 프로를 몇 년 전에 방영했는데 2024 트럼프라는 어떤 장면이 회자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언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많이 회자가 좀 됐었고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영화를 캡처해서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왔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최대 수혜는 밑에 이제 방산하고 바이오 의약품이 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려하는 것은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쪽, 특히 전기차 쪽에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는 그렇게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열렬한 트럼프의 팬이기도 하고 많이 지원을 좀 합니다. 바이든과 날쌘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약간 비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히려 이 개인적 인맥으로 수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바이오, 방산, 2차 전지까지 포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필수적인 거고요. 이렇게 섹터를 이제 하반기에 좀 가져가시면은 좀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현재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위비 쪽 군사력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어떤 군사력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서는 5위, 6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위에 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중국 빼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인도를 빼고는 실질적으로 5위 넘버 5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력도 상당히 앞서가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군사력 순위로 보면은 현재 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확실한 어떤 입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의 전체 국가, 한국의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유럽의 어떤 국가와도 맞붙어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방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토가 동진을 하고 있죠. 나토 가입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어떤 루트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해양 방어선이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 도련선은 태평양까지 이어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어떤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대마의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각국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방산 수출 동남아시아 쪽에서 방산 수입들이 현재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방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다음에 중동 문제 쪽이죠. 근데 새롭게
인도를 중심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현재 새로운 경제 회랑을 구상을 하고 있다. 스파이시 옛날 향신료 루트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동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국방을 좀 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마찰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방산 쪽도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방산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집권의 최대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를 한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출 현재 방산 수출이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쪽에 이제 거의 집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도 터진 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홍해에서 현재 네옴시티도 마찬가지. 이 길목에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이 되는 흐름 속에서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많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은 계속해서 성장 산업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방산 짚어주셨는데요. 방위비 부담 정책으로 방산주,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종목 딱 두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방산 쪽에서는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대결할 종목 오늘의 손수.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을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물론 이제 방산 5사가 따로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종목 한번 보면은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시스템과 함께 하나의 방산 그룹인데 K9 자주포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수출을 굉장히 많이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루마니아에 1조 4천억 규모의 어떤 K9 자주포를 수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최근 오늘도 올라지고 있는데 상승 추세,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추세단 하단까지 안 내려고 여기서 저점을 삼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터닝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비율이 매우 강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산의 효시를 튼 것이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라는 것은 현재 포를 탑신하는데 이동한다는 뜻이죠. 탱크처럼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거. 탱크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포를 전문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 청궁 한국형 사드도 만들고 있고요. 또 청궁2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부분들을 한화 시스템하고 이제 공동으로 발사체하고 탐사 장비하고 동시에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청궁2 제작과 납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렇죠. 상승해 주다가 여기까지 미치지 않고 여기서 다시 터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이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 추세 가속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여기서 계속 보여주겠죠. 이런 21세를 타고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슨이 청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새롭게 떠올라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 소식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또 LIG 넥스원은 청궁2 제작과 납품 이슈로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단 한 종목 골라주신다면요? 네, LIG 넥스원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선택한 종목이 이제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청궁2
요거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러니까 TV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솟아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발화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발화가 되면은 이게 포시 녹아내리겠죠. 이게 기술입니다. 공중에 떠서 방향을 바꿔서 날아가는 거. 이게 핵심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한국형 사드 체계로 만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위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보다는 더 아래 단계지만 웬만한 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걸 더 개발을 해서 북한의 장사 정포 그러니까 대포알도 만든다는 겁니다. 아직 그 수준까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되면은 중국은 미국은 북한은 거의 폭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정포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1930년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뭐 미사일이든 핵무기든 다 쏴봐라 뭐 이렇게 떵떵거릴 수가 있습니다. 초긴장하고 있죠. 그런 분의 성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은 LIG 넥스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새로운 뉴페이스이지 않느냐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점수를 더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스원 원픽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요.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더 위력 있는 미사일 개발로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짚어주신 종목이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리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인벤티지랩, 네. 약물 전달체 기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걸 했죠. 네. 펩토론이 많이 날아가니까 배가 슬슬 아픈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걸 제가 공개를 좀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태였죠. 인벤티지랩이 펩토론은 스마트 대포, 그다음에 인벤티지랩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 가지고 생체 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10% 양봉이 되면서 후발 제2의 펩트론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좀 생각이 되고 시총도 1,500억이죠. 자세한 부분들 전략들 알고 싶으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새로운 종목으로 히든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바로 어제 짚어주셨는데 무려 10%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 발굴하고 또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봤더니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방산주 네. 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막에서는 K2 전차라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입니다. 방산주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LIG 넥슨보다 더 한 단계 위 성장성, 주가는 반영이 안 된 종목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히든 종목의 핵심 모멘텀은 뭐냐? 국내 최고의 항공기, 특히 이제 군사용 항공기죠. 제작사 전문으로 하고 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건데 결국은 두 가지 기종이 있죠. 한국경 경공격기 FA-50을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초음속이 아니라 초음속에 근접한 아음속 F-16을 거의 버금갈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한 초음속에 스텔스 기능을 거의 탑재를 하는 현재 성능이죠. 그래서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나 이런 쪽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5세대가 아닌 4.5세대 세대인 KF-21의 보람의 사업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뛰어난 가성비와 미군사 체계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들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T는 훈련기 약자고 FA는 공격기 약자입니다.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많은 해외 납품이 될 정도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웬만한 무기는 다 호환이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공격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FA-50, T-50의 계열의 운용 및 주문 현황 보면은 쫙 있죠.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됐습니다. 물론 물량은 많이는 안 되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그 납품에 대한 실적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납품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됩니다. 자, T50, FA50 잠재 수주 물량을 이제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수천 대의 물량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단가가 높아서 몇 천만 원, 몇 천억 대가 되죠. 천억 대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시험 개발을 하고 있죠. KF-21 최고의 어떤 성능, 그다음에 초음속 스텔스 기능까지 하는. 스텔스 기능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서 평양 상공에 폭탄을 투하해도 전혀 모르죠. 왜냐? 스텔스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하는 것도 겸용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어떤 높게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개발 방위비 분담하고 있는 개발 분담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하고 개발비를 주지 않아서 그러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대줄게 우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로 부상을 하고 있다. 가성비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신의 전투기 제3국에서 할 정도로 아직은 시험 개발 지금 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차보다는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보다는 항공 이쪽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앵커님이 잘 알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방산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나고 공개가 됩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짚어주신 인벤티지랩 단 하루 만에 10%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내 계좌에 빨간불 한번 반짝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설 8월과 10월 설레가 오가는 가운데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어떻게 될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 머니로는 전력, 액침 냉각, IT 부품, 방산 쪽 살펴봤고요.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방산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